음. 자, 일단은 꼭 개정 과목 어떤 해당 특정 챕터가 되게 중요한 동네면 그 특정 챕터를 꼭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핵심이 되는 거, 그리고 주의하실 거, 개정 과목, 이런 것들 전부 다. 자, 보면은, 자, 1월 2일자 같은 경우에 제가 밑줄 친 게 개정 과목이죠. 여기 시장성 있는 주식인데, 이게 단기 매매 증차익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그럼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게,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렸지만, 저는 시험에서 나왔던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단기 매매 증권 취득을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액면가 의미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액면가는 낚시고요. 그렇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만 우리가 자산 취득하면서 부수적으로 쓴 건 자산에 더한다라고 했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적으로 취득할 때 수수료를 실무상 편의 때문에 수수료 비용을 쓴다라고 했어요. 동의되세요? 맞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 검색해 보시면 아마 번호가 우리 비용은 번호 500번대, 800번대, 900번대 요 세 개만 나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재고 자산이 아니죠. 재고 자산이 판매 목적이고요. 재고 자산이 판매 목적이다라고 주된 영업 활동은 재고 자산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재고 자산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를 쓴다라는 것도 같이 그렇죠? 이거 잘못 걸었으면 점수 없어요. 지금 틀리는 게 훨씬 나으니까 지금 틀렸다고 여러분들 그냥 아이씨, 너무 어렵다 이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장 가면 그때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뭐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현금은 감소하겠고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계정 과목 중에서 채권 채무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래처를 안 걸었어요. 다 거래처는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거래처 안 건 건 채권 채무 아니니까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보면은 1월 2일자 네, 차변을 먼저 하셔도 되고 대변 먼저 하시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자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야 되겠죠? 차변으로.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잡았고요. 자, 액면가액 안 쓰니까 250주 곱하기 8,000원만. 그렇죠? 그래서 액면가액 조심하시고 액면가액 의미 없어요. 다른 회사의 주식 살 때는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은 우리가 900번대니까요.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으로 적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900번대, 984번. 요거 번호 틀리면 점수 안 줍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조심하시고. 15,000원이고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결제가 현금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감소해야 되겠죠. 되셨어요? 여기 거래처를 걸려도 상관없어. 채권채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변이 먼저 끊겨도 되지만 위치는 달라지면 안 됩니다. 막 대변에 단기 매매 주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이 어저께 했던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29페이지예요. 자, 보면은 지금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주식 여기까지가 개정 과목이죠. 단기 매매 증권이 밑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핵심이 되는 문자. 그리고 여기 개정 과목이 있는데 보통 예금이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여러분. 처분입니다. 처분. 처분이에요. 우리 어저께 기억나셔야 돼요. 우리 회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 파일 표시하고 중요한 건 구분 표시한다라고 했죠. 자, 뭐냐? 이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재고 자산을 판 겁니다. 재고 자산은 상품 제품 얘기합니다. 재고 자산을 팔았으면 이때는 수수료 비용 적어야 됩니다. 반드시. 얼마 썼는지 다 적어줘야 돼요.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을 파는 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수수료 비용 안 씁니다, 여러분들. 그냥 받은 거에서 까버린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핵심이 항상 핵심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항상 조심하실 건 금액 실수 많이 하시거든. 특히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없앨 때 어떤 금액으로 없애냐. 그게 외우지 마시고 장부에서 없애니까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인 장부가입 300만 원을 없애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명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월 3일자 이때 대변에 단기 매매 조건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죠. 여기에 장부에서 없애니까 장부 금액인 300만 원을 없애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게 수수료 비용 안 적어요. 재고자산일 때만 적습니다. 팔 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우리, 죄송합니다. 보통 예금이 어떻게 되냐면 300주 팔았죠? 그죠? 300주 곱하기 한 주당 15,000원에 팔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해요? 수수료 직접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 5만원 차감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금액을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445만 원이 나올 겁니다.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다 고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고치는 거가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재고자산 아닌 처분은 처분할 때 쓴 비용을 별도로 안 적어요. 주주들이 관심 없어요. 맞죠? 삼성전자 주주들은 여러분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팔고 수수료 얼마 냈는지는 하나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니까 그냥 얼마 이득 났어요, 얼마 손실 났어요 보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핸드폰 팔았을 때 얼마 썼는지 다 중요하거든, 정말로. 그렇죠? 그거 다 표시해야 돼. 이렇게 10가지 다 표시해야 돼,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445만 원. 그러면 여기는 계정 과목 안 나와 있지만 3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에 445만 원에 처분한 거니까 당연히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익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야 되고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의 성격이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대변. 그렇죠? 얘도 채권 채무 없으니까 계정 과목이래. 채권 채무 없으니까 거래 장한 거예요.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넘어갈게요.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핵심되는 문장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네요. 3번. 자, 3번은 어음의 추심입니다. 추심. 핵심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보면은 자, 일단 여기에서 매출처는 내가 매출하는 거래처란 뜻이에요. 알죠? 나한테 매출하는 거래처란 뜻이 아니라 내가 파는 거래처. 알죠? 자, 내가 다우 상사한테 대한 여기 받으러움이라는 계정 과목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계정 과목 밑줄.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있냐? 추심료 있죠? 추심료. 딱 보시자마자 여기서 수수료 비용 떠올리셔야 됩니다. 만기가 될 때 은행한테 심부름 심부름 값 주는 거잖아요. 요거 수수료 비용이죠, 여러분들.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받으러움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이 재고자산이죠. 그렇죠? 원재료나. 그럼 재고자산을 팔고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받으러움이 재고자산을 팔고 받으러움이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은 재고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인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800번대 적어야 된다라는 거. 판매비와 관리비. 그렇죠? 우리 800번 때는 본사라는 뜻도 있었지만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쓴 비용이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얘는 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습이 필요해요, 꼭 여러분들. 네, 800번 때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인데 여기 있죠.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당좌 수표를 받았으면 현금이 느는 거지만 당좌예금 계좌에 꽂혔으면 당좌예금 잔고가 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얘는 당좌예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거죠. 뭐냐면 받을 얘가 채권이잖아요. 여기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되고 채권 채무 아니니까요.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접하시면 추심만 봐도 그냥 필요한 것만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안 읽어도 돼요. 진짜로요. 자, 해볼게요. 1월 4일자.
자, 일단 받으러움을 은행한테 넘겼으니까 받으러움이 장부에서 없어져야죠. 그럼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요. 그리고 얘는 꼭 이게 걸려야 됩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아시죠? 이거는 채권이니까 거래소 꼭 걸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장부에는 받으러움이 100만 원짜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 없어주시는 거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수료 비용 있죠? 수수료 비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831번일 겁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3만 원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에 들어왔으면 예금 잔액이 늘겠죠? 그럼 당좌예금은 자산이고 자산이 늘면 차변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97만 원 적은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숙달이 어느 정도 되시면 그냥 마지막 금액 없는 거 있잖아요. 금액 없는 거. 지금 금액이 없는 게 당좌예금 금액이 없죠. 얼마인지. 그죠? 그거 계산기 두드리시면 시간 은근히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숙달되시면 그냥 마지막에는 항상 그냥 숫자 없는 걸 마지막에 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지금은 연습하실 때 꼼꼼히 하시고. 했죠. 지금 당좌예금 어차피 만약에 숫자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계산기 두드릴 때 은근히 회계일급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60분에 뭔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비어있는 걸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은데 비어있는 걸 알려면 비어있는 계정 과목 뭔지 알아야죠. 그죠? 자, 됐고요. 그래서 3번 추심은 여러분들 30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얘도 30페이지인데 핵심은 여기입니다.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이 요새인가 요거 핵심되는 문장이 얘예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있죠? 어음, 받을 어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매각거래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현관펜 말고요. 현관펜 말고 이렇게 밑줄 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게 파란색으로 밑줄 치는 게 어디 파트다라는 뜻이 어디 파트. 그러니까 어음의 할인 파트예요. 이 뜻입니다. 이 뜻. 그러면 어음의 할인 파트면 계정 과목. 일단 받으러. 맞죠? 제가 이제 현관펜 치는 건 계정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당좌 예금에 입금했으니까 당좌 예금. 맞죠? 그리고 중요한 게 요 할인료는 계정 과목. 우리가 어음에 할인해서 매각거래라는 게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미리 땡겨가는 걸 할인한다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매각은 처분이니까 어음에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처분하면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죠. 맞죠? 그럼 이 7만 원은 받으러움이라는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서 손해난 거니까. 그렇죠?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라는 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항상 어느 챕터에서 핵심되는 계정 과목은 무조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진짜로.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풀어보시면 다 안 읽어요. 다 읽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기출문제 보실 때 실제. 그죠? 시간 쪼달라요. 쪼달려. 그죠? 갑자기 몇 문제 안 풀었는데 막 그 감독관이 30분 남았습니다. 이럽니다. 그럼 조급해져요, 사람이. 그죠? 자, 해볼게요. 그럼 이거잖아요. 100만 원짜리 받으러움을 만기가 되기 전에 93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7만 원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1월 8일자. 자, 저는 그 입력할 때 무조건 그냥 빵꾸 나는 걸 마지막에 숫자 없는 거. 그건 좀 양해 좀. 자, 일단 대변에 받으러움이 채권이니까 얘는 거래처 걸어줘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받으러움을 은행에 팔았으면 받으러움이 장부에서 제거돼야 됩니다. 그럼 장부에는 받으러움이 1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 알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당좌예금에 93만 원 들어왔어요. 차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예금 잔고가 늘어야죠. 그럼 나머지는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는 비용이 증가해야 되는 거고 차변으로.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5번. 5번은 별표입니다, 여러분. 5번은 다른 곳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제가 잘 출제되는 애들은 별표 치면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애들입니다. 시험에 잘 나온 애들이에요. 우리 어음의 배서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쪽에서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메인 매출점표 입력을 해서. 네, 이거는 잘들 하세요. 자, 일단 볼게요. 자, 보시자마자 여기서 핵심되는 애가요. 보시면 여기 배서입니다. 배서. 그럼 어음의 배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거래처가 달라요. 맞죠? 주인공이 3명이나, 나를 제외하고도 2명이 나와, 일반적으로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계정 과목입니다. 자, 계정 과목 일단 외상매입금 보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받을 어음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당좌 수표를 발행. 그죠? 왜냐면 이 당좌 수표를 발행이 계정 과목 힌트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 증가고, 당좌 수표를 주면 당좌 예금 잔고가 나갑니다.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좌 예금이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말 자주 보시게 될 거거든요. 여기 가로 안에 있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이게 뭔지 실제 이런 말도 잘 내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1월 12일이잖아요. 그럼 이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읽어보면 내가 우리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500만 원 있었어요. 채무가? 그죠? 500만 원 있었는데 400만 원은 내가 민상사한테 받은 걸 상대방, 우리 상사한테 넘긴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 남았잖아요. 그건 당좌 수표를 끊어줘서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자체는 다 없어져야죠. 맞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채무, 부채니까 대변, 감수했으니까 차변으로. 그 채무잖아요. 거래처 꼭 것이고. 그죠? 근데 회계 처음이신 분들은 거래처 거시는 것보다 차변, 대변 더 잘 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우리 상사 500만 원 감소입니다. 자, 그리고 받으러움을 배서했다라는 건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기 때문에 받으러움이 내 장부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죠? 그럼 받으러움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그죠? 그럼 없어지는 건 감소니까 대변으로요. 그죠? 근데 받으러움은 내 입장에서 민상사한테 받으러움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민상사. 이렇게 거래처가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요. 그럼 나머지는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으로. 당좌 예금은 뭐 채권 채무 아니니까 안 건 거고요, 여러분들. 걸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제 2개 남았네요. 자, 이제 7번입니다. 7번 별표입니다. 7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얘 나중에 부가가치세 쪽에서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 선급금, 선수금 이쪽이 꽤 부가가치세 쪽 실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분계를 끊을 때는 계정 과목별로 증가 감소 다 판단해서 분계 끊으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7번은. 자, 그럼 보시면 이겁니다. 뭐냐면 계정 과목 있죠. 여기 원재료. 그 다음에 선급한. 이거 내가 원재료를 인도받았어요. 매입자잖아요. 그럼 매입장에서 선급한이라는 건 선급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계약금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계정 볼 때 2개 나와요. 그리고 여기 현금 지급했다. 즉 계정 과목 3개입니다. 그러면 원재료 증가 감소 판단해야 되고 선급금 증가 감소 판단해야 되고 현금 증가 감소 다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거 막 퉁치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회계는 모든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를 다 판단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럼 해볼게요. 그럼 질문. 생각해보세요. 이거 원재료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그렇죠. 원재료 이거 보세요. 내가 계약금 128만 원 당시 줬었잖아요. 주고 잔금 주면 그 2개 더한 게 원재료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원재료는 이 2개 더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80만 원만 적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어떻게 하시는 거냐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선급금하고 선수금의 뜻을 설명드릴 때 그냥 선급금은 왜 자산이냐면 나중에 계약금을 준 것만큼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 자산이다라고 했죠. 권리. 그죠? 그 다음에 선수금은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그 계약금 받은 것만큼 서비스나 물건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부채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이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권리는 언제 사라지냐면 선급금. 언제 사라지냐면 물건을 넘겨받으면 이제 권리는 없어요. 맞죠? 뭐예요? 원재료를 인도받고 물건 받았어요. 원재료 받았죠? 받았으니까 선급금.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 까야 되는 거예요.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반드시. 이거 은근 처음 하시는 분들 어렵거든요. 알죠? 그래서 선급금하고 선수금이 왜 자산이고 부채인지를 꼭 이유를 외우셔야 감소도 판단이 돼요. 아셨죠? 진짜. 자, 그럼 해보죠. 그럼 일단 선급금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렇죠? 넘겨받았으니까 이제 계약금 잔액은 0이 된단 말이에요. 128만 원에서.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192페이지에 있는 채권 채무는 제발 좀 잘 외우고 다니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 192페이지 보시면 선급금도 여러분의 채권에 해당이 돼요.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계약금 줬는지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그죠? 그래서 선급금이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감소니까 대변이잖아요. 이거 반드시 걸어야 돼요. 알죠? 요거. 그래서 192페이지는 꼭 조금씩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들. 알죠? 아니면 펴놓고 계시든, 평상시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험장 갈 때 실수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계속 봤으니까. 연습하실 땐 상관없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딴지 걸지는 않으니까. 됐죠? 요거 128만원 깐 이유. 그죠? 물건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권리를 깐 거예요. 됐죠? 까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1280만원 나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원재료를 인도받았어요. 그럼 원재료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인도받았다라는 게 원재료가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원재료는 성격이 뭐예요? 자산이니까 차변. 늘어야 되니까 그대로 차변. 맞죠? 차변에 원재료는 우리 계약금과 잔금 더한 금액이 원재료 가격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셨죠?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급금, 선수금. 기억 꼭 하시고. 자, 이제 하나 하고 쉴게요. 마지막. 자, 그래서 여기 선급금 7번은 33페이지에 있는 애고요. 제가 페이지만 적어드리면 어디 보실진 아실 것 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은요. 여기 보시면 가지급금 문제예요. 그죠? 가지급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자마자 여기 여비교통비 아니야? 이 생각 떠올리셔야 돼요. 아시죠? 해보면 근데 이게 좀 은근 어려울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니까 자 1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튀어나온 날짜에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2월 1일자 얘를 하는 거지 1월 29일자 얘는 참고사항이다라고 했죠. 항상 이런 애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애들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그래서 결산이라고 출제돼도 12월 31일자 올해 분기 끊는 거지 다른 날짜는 참고사항이다라는 것도 계속 강조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그 10만 원의 출장비를 주고 가지급금을 처리를 했었던 거예요. 당초에. 알죠? 어디 있는지 몰라. 알죠? 모르는데 근데 정산을 한 겁니다. 보시자마자 임시계정을 정산하면 이제 원인을 파악했을 거니까 가지급금 10만 원을 까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해석하면 출장비는 당초에 10만 원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13,000원을 더 줬어요. 추가로 더 줬대요. 그러면 얼마 쓰고 온 거예요? 그렇죠? 11만 3천 원 쓰고 온 거예요. 그 우리가 비용이 썼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11만 3천 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비교통비는 11만 3천 원이고, 여러분 가지급금은 10만 원이, 가지급금 처리했던 거 10만 원이거든. 오케이? 그죠? 그럼 가지급금을 날려야 되는 거 10만 원만 날려야죠, 여러분들. 쓴 건 11만 3천 원인 거고. 되시겠어요? 그리고 아마 192페이지 보시면 가지급금 채권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서희 걸어야 돼요, 가지급금에. 출장비 줬을 때 이서희한테 받아야 된다 이거 걸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출장비 주고 닥쳐, 난 몰라. 이렇게 하고 이런 회사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2월 1일자에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우리 여비교통비인데
우리 회계 1급서부터는 본사하고 공장을 같이 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영업판매사원이 아니라 제조부 직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조부면 500번대 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비교통비를 치시면 여기 500번대는 공장 직원, 그렇죠? 공장 쪽. 그 다음에 800번대는 본사 쪽. 근데 영업직은 우리 어저께 본사 나타내는 말이래요. 공장 나타내는 말, 영업직, 영업. 응? 영업은 뭐 어디에 본사, 공장? 본사. 일반적으로 영업하면 본사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800번대 여비교통비 쓴 거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2월 1일 날 인지한 거니까 이때 여비교통비를 11만 3천 원 쓴 거예요. 됐죠? 그리고 현금 13,000원 나갔으니까 항상 계정 과목별로 증가감수 다 판단하시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해요. 현금 13,000원 나갔어요. 그러면 빵꾸 나는 곳이 대변이거든요. 임시 계정 항상 마지막에 적으면 오류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지금 대변이 빵꾸 나잖아요. 여기 두 번째 줄까지 하면. 그렇죠? 그럼 가지급금, 그 다음에 이서희 10만 원이 적으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이 딱 분계를 보시면서 이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계정과목 일단 외우는 건 당연하고요. 뜻 외우시고, 성격 외우시고,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뭐냐면, 해당 챕터마다 핵심이 되는 애가 뭔지. 됐죠? 뭐를 주의해야 될지. 뭐가 핵심 계정 과목인지, 이거. 아셨죠? 그냥 계정 과목만 정말 냅다 외우시면 안 돼요. 왜 냅다 외우시면 안 되냐면, 어떤 챕터에서 어떤 계정 과목이 중요한 그게 별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같이 힘들겠지만. 아셨죠? 그럼 세무 2급에도 똑같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지금 잘 해놓으시면 세무 2급도 이런 문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뭔가가 추가가 좀 더 되는 거지, 새로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우리 15분 쉬었다가요. 언제 시작하냐면 9시 10분에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컴퓨터는 꺼주시고 컴퓨터 꺼주시고요. 10분에 시작할 건데 미리 말씀드릴게요.